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이후에 요약집 26페이지 05번 테마 봅니다. 취득시기,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가 다양한데요.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요. 자, 요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매매 같은 유상취득은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는데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안 됐다. 또는 써있긴 써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중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명시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등기일 아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단 거기 화살표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요 객관성이 있습니다.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 검증받아서 객관성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어느 때는 계약서를 보고, 주로 사람들은 계약서,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그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검증받아서 객관성이 있다고, 개인 간 매매인데 검증받았다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헷갈려가지고 한시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개인 간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예를 들어서 5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5월 15일 치러졌다. 공무원들이 다 거기다 적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이 되니까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 취득시로 하고,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경락대금 치른 날 다 법원에 기록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이요.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 이거부터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판사가 시시비를 가렸는데, 단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서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서 증명되는 취득이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 나올 때 사례 문제를 보면 법인으로부터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들어있으면 그 법인의 법인 장부에서 입증된다고 봐서 잔금 지급 시기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자,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국수, 공판, 법의 경우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양가로 3번이요. 이게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계약 해제요. 작년 시험에도 이제 무상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계약 해제.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죠? 작년에도 이제 보면 이게 포인트라고 여기 밑줄 딱 거져 있고 여기가 이제 짙은 색으로 딱 돼 있었는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그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즉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제가 계속 작년에도 연습했던 게 이거였는데, 막판까지 이거 계약 해지에 관한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죠. 자, 아니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정답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인데 시험에서는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상물건에 대해서 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등기등록 반드시 하지 아니했어야 돼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거 보지 않느냐? 27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같은 거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가로 안에 보니까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공정증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만 해당. 3번 법령에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로 입증될 때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것만 해당. 다 며칠이에요? 60일. 다 60일 나오네요. 하여튼 이런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이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떤 법주문을 보면은 어떤 게 포인트인지 핵심인지, 어떤 거를 출제자가 바꿔서 출제할지를 보면은요, 어떤 교재를 보면 여기 포인트를 갖다가 60일 있잖아요. 취득일부터 60일에 계약 해제된 사실이 60일, 여기다 이게 포인트라고 딱 어떤 교재 보면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파란색 같은 거로 딱 해가지고 60일이 포인트다 이렇게 딱 했었는데, 이걸 출제한다면 제가 분명히 작년 것도 있지만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아는데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인데 등기된 경우는 출항으로 보고 요거를 갖다 도외시하고 60일만 연락이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은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60일만 연락이 기억하면 나왔는데 나온 것은 등기가 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에 계약 해제되고 화해주소로 입증될 때 출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등록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라는 거. 여기를 이제 항상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2번 봅니다. 연부취득이요. 2회 이상의 기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자, 연부취득하는 경우. 그 연부취득이 뭔지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아래? 연부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일정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건데, 뭐하러 줄고 이런 거를, 야, 그게 연부취득이다, 대충 알고 이런 거는, 그렇구나, 넘어가야지. 아이고, 하여튼, 읽기만 하면 즐거우니까 하여튼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불안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건 당연히 그냥 연부계약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요 시험에서 요걸 갖다가 연부계약을 요거 3년 이상에 걸쳐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냥 연부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자, 그 연부취득 화살표 보니까요, 제목 아래 취득 가격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에 적용받는 것은, 즉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이 연부취득 규정에서 제외하고요. 적용에서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부취득은 어느 때 취득시로 하냐?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포인트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올해 첫 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이 지급됐고, 이때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은 계약서상으로는 만약에 올해 5월 10일이었어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근데 실제로는 5월 15일 날 치러졌다. 어느 때 취득시로 한다? 5월 1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요걸 주의하고. 예외 연부금 완불하기 전에 등기일에 따르면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봅니다. 취득시기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언제냐면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고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등기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 왜 이렇게 빨리 증여는 그 계약한 날 취득시로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요거 취득 시기를 좀 뒤로 하게 되면 내 전 재산을 뭐 어디에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하룻밤만 자면 아이 전 재산 좀 많은 것 같다. 반만 하자.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만. 그랬다가 하룻밤만 더 자면 아유 반도 많다. 반만 하자.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식들이 알게 되면 이거 다 무효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 치매 걸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아니 실제로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증여는 빠르게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하셨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자, 근데 유증은 유증 개시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가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멋대로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날로 가야죠. 등기를 취득시로 합니다. 하여튼 상속 개시일.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했다? 증여 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어느 때였어요? 등기접수일. 아, 양도세 배운 지 오래 안 됐어요, 지금. 자, 양도세에서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원칙 대금청산일, 불분명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지기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등기접수일이 아니에요. 자,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 거래는 언제 되고? 사실상 잔금지기일. 좀 이따 나오지만 이런 날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양도세나 취득세나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이겁니다. 양가로 3번이요.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예전에는 무상취득의 경우는 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거 보지 않았어요. 등기된 경우라도.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물어보면 딱 좋은 건데 안 물어본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지 등기가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어떤 서류에서 입증될 때 그러냐? 똑같습니다. 화해인낙조서, 공정증서, 법령이 정한 계약 해제 신고서 등등. 자, 다 60일 나오고요, 기간. 4번 봅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는 경우. 위 지금까지 본 취득 시기 1부터 3까지 유상무상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가 언제라고요? 등기 등록일입니다. 항상 등기 등록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이죠.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 기본 소강의 할 때 물어봤었는데 여러분이 좀 헷갈렸는데. 자, 저를 보세요. 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예요. OX예요.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질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질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잔금질.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자, 또 질문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OX요. 내 눈치만 보는 사람들. 맞습니다.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일,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자, 다시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X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 제가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잔금을 왜 치러? 계약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이니까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요런 정도 응용력은 발휘하셔야 돼. 세법을 고득점하려면.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27페이지 맨 아래요.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남편에서 이혼하면서 제3분할 손권 행사예요.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제3분할 청권 행사한 날도 아니고, 자,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넘어갑니다. 28페이지 5번 건축물의 건축 및 비조번용 토지의 취득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이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글씨가 색깔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해서 취득할 때는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하느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에서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해서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 싫어했느냐?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건축물 건축했을 때 허가받은 건축물.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똑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표현만 한자어냐 한글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양도세에서도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가로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승인을,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이런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또 사실상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전에 사실상 사용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날이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하여튼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자, 내주는 날. 그 전에 뭘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 양가로 2번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자,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의 경우 취득시 이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고, 양가로 2번은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시입니다. 도시개발법 중에 따른 환지 처분 또는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때, 환지 방식으로 취득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방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이런 거 나오면 항상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하면 항상 뭘 보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요거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날인데, 다만 사실상 사용을 먼저 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양가로 3번이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요.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토지의 취득식입니다. 가로 안에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다음 날 아니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한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근데 작년에 이 비조번용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항상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도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런 거라면 항상 다음 날인지 꼭 확인하라고 했는데, 작년 시험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합격자 모임에서 그 문제, 지문이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가 지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자, 작년에 그 합격생 한 명이 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보니까 다음 날, 요게 딱 제 음성이 들려가지고 자기는 딱 그거 골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날, 항상. 6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의 공부상 지목 변경일,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예외에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고요. 7번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았다 그러면 그 사용승낙일 허가일. 그래서 원칙은 공사준공 인가일.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자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기본소라든가 아니면 뭐 저 어떤 저기들을 보면 그 이후에도 취득 시기가 막 잡다하게 막 쭉 예규 같은 것도 그렇고 잡다하게 나왔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답고는 된 시장이었고요. 29페이지에 06번 테마입니다.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입니다. 별표시 3개 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언제든지 항상 출제 1순위고 과세 표준도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 과세 표준 결정해요?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취득 가격. 자, 그럴 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해요.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어떤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첫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총 연부금액이 50억인데 매회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 거래하기로 했어요. 첫해 연부금액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8억 원. 사실상 그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과세 표준인데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을 말하며, X제곱은 매회 지급되는 뭐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해서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불성실을 신고했으니까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자, 시가편익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편익으로. 특례요. 자, 신고가액이나 시가편익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그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 취득만 그렇겠죠? 자,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 아까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이었잖아요. 얘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국수, 공판법, 부. 이거 하나 더 들어가는데 자, 먼저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자, 시가편익 1억짜리를 어떤 사람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데 7천만 원에 취득했다. 시가편익 1억짜리를.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사실상 취득가격 7천만 원, 객관적 입증이 되니까 시가편익에 관계없이 그 7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도 객관적으로 취득가액 입증이 되고 수입 면적에 의해서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자, 보세요. 시가표준액, 어떤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인데 자, 경매나 공매 넘어갔는데 경락가액이 7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를 과세 표준합니까? 예? 어떤 걸 과세 표준해서 취득세 계산해요? 자, 7천만 원 경락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이 입증된다. 이것도 확실한 게 있어요.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해, 시가편익 1억짜리 부동산인데, 시가편익 1억짜리 부동산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편익에 미달한 경우에 어떤 걸 과세 표준합니까? 어떤 걸 과세 표준해요? 이때는 이제 화해 조상으로는 이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자, 이때는 화해 조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편익에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편익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머리글자를 따서 다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입니다. 자, 화살표 보시니까 이런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안 나오겠지만 공부할 때는 국수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했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 뭘 항상 과세 표준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국가나 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은 빵원이잖아요.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빵원 곱하기 세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은 자,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취득세, 취득시기나 과세 표준 문제 나오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은요. 그러면 무상취득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그러면 무상취득은 어떻게 과표가 결정되느냐?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에 돼 있어요. 그 말은 자,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대요. 그래서 자,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이고 또 예규에서는 근데 판례나 예규에서는 확실하게 무상취득은 뭘 과세 표준하냐면 시가표준액으로 무상취득은 과세 표준한다고 판례나 예규는 확고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튼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원칙 신고하는 가액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형이 동생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취득했을 때 그 1억 5천 우리 했잖아요.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서 형이
예, 형이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자, 1억 5천에 취득했다. 1억 5천에 지급한 대가가 1억 5천이다. 자, 그러면 예? 이때 형제제가 남사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형 동생이고. 자, 이렇게 시가보다 높게 고가를 취득했을 때 자,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조세 부당 감소가 있는지 판단할 때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차이 나야지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판단해요? 부당이익선분의 특례에서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여기서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봅니다. 시가 1억에 5%면 얼마예요? 500만 원. 자, 그러니까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들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봤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자,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그러니까 이때 자, 부당행위로 계산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가로 하니까. 아이고 여러분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부당행위 선분 특례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물어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 자, 즉 실지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실지 취득한 가격이 11억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 취득세가 왜 나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격은 실지 취득한 가격 10억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시가 10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50% 확률입니다. 찍어보세요. 둘 중 어떤 것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양도세 계산 시에? 자, 봅니다. 그럼 따져봐야죠. 보세요. 시가보다 특수관계자가 높게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담 감소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시가 대가가 금액으로 얼마 차이나? 1억, 3억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 따져봐. 시가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네들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 10억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취득가격은 얼마로 한다? 시가 10억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상취득도 그렇고요. 주의를 봅니다.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공정증서 돈 많으면 도장 찍어주고 공중사무실에서 거민계약서 옛날에 이중으로 계약서 다 신고했어요. 우리 시군구에 신고할 때 이런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과세 표준 비교를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받은 경우 이걸 비교해 보면 취득 시기는 둘 다 헷갈릴까 봐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둘 다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근데 과세 표준이 차이가 나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부등을 보세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해요. 그럼 뭘 과세 표준해? 시가 표준액. 그잖아요.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근데 동그라미 2번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높게 신고됐어요. 시가표준액보다. 그럼 뭘 과세표준해? 신고한 가액. 일반적으로는 아까 과세표준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신고가격이니까. 즉 그러니까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요. 오른쪽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일반적인 신고가 틀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는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걸 과세표준합니다. 즉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할 때도 뭘 과세표준한다? 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 원칙 신고가액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한 가액 이 검증받은 취득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 자 문제 다른별 모의고사 특강 보시는 분들은 이따가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통해서 다시 연습해 봅니다. 그리고 특강 안 들은 분들은 문제 풀이 때 문제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넘어가시니까 4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분양권을 최초 그 아파트 분양자는 최초 분양자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기본으로. 거기에 물론 플러스 되는 게 있지만 하여튼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요. 근데 타인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그 취득세를 신고할 때 있잖아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예전에 이랬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분양가격보다 원래 그 건설업법인이 공급해주는 원래 계약한 그 공급가격보다 분양가격보다 만약에 이게 높았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 그럼 분양가격에다가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포함해서 그 가격으로 취득가격으로 해서 취득세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분양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 있죠?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저쪽 인천 청라에도 있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P 떨어져서 샀어야 되는데. 대형 평수는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중소형 평수는 회복이 됐대요. 그때 우리 인천에 제 제자 공인중개사들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하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 P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교수님 하나 사시죠. 이거 괜찮을 거. 나중엔 하여튼 괜찮아요. 나중에는 올라갈 거예요. 지금이 지금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나보고 한 5, 6년 전에 그 청라 국제도시 있죠? 거기 사라고 해서 분양권 살 거. 진짜. 그래서 형님 맨날 일을 저질러야지. 자기는 일을 막 저질르는 스타일이고 일을 저질러야지. 자꾸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돈 못 번다고 나보고. 그런데 맨날 너 강의해봐라. 1년에 뭐 예를 들자면 얼마 벌려고 맨날 다 비용 빼고 순수하게 남는 거 저축하는 돈으로 따지면 자, 뭐 1억 벌려고 봐라. 1억 모으려고 봐라. 그럼 얼마나 힘들게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래요. 자, 어떻든 간에 옛날에는 분양가격보다 마이너스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도둑 XX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막 제기되고 그때 방송에서도 몇 년 전에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 분양가격보다 공급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는 그 실제 주상금액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 실제 주상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봅니다.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양권만 생각하시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이제 그 건설 법인으로부터 여러분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해당 부동산을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미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 쫙입니다.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뭐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화한다. 이거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짜고 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 07번 테마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과세 표준이 있죠? 자, 요거 별표시 역시 2개 합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요. 별표시 2개 합니다. 먼저요, 1번에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 순환에도 이런 거 했었어요. 뭘 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건축돼 있고, 우리가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건축의 정의를 배우잖아요.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뭐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어쩌고 배우잖아요. 그럴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해.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요 건축에 뭐가 남아요? 뭐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증축 등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증축 등.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취득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인데 증축 줄여서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거 멋진 말이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자, 뭐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수강생은 또, 자,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읽는다. 뭐 좋은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은 또 그랬잖아요.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지난번에 언제 인천에서 어떤 여성 주부 수강생한테 자, 남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더니 로또라고 읽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요, 로또라고 써가지고 굉장히 행운이졌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더럽게 안 맞는데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서로. 더럽게 안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로또래요.
말 되죠, 여러분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어? 뭘 고개를 띄워? 그래, 남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무관심이라고 읽는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아셨죠, 여러분? 증축. 자, 봅니다. 혹시 신랑분이 이거 공부하다가 또 이거 들어가지고 또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심한 말은 아니니까 뭐 서로 무관심하시. 자, 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증축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하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뭘 과세표한다고요? 증가한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증가한가액.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증가한가액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표액으로 하고요. 이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과 지방세법상 개수로 나눴을 때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과세표는 실지 취득한 거. 그래서 취득에 즉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 있잖아요.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 즉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로 합니다. 근데 증축이나 개축 또는 지방세법상 개수의 경우에는 그 개수로 증축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에 또 의지하잖아요. 이때 간주취득이고 이 간주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한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축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요. 취득에 소요된 비용.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고 취득에 소요된 비용. 근데 증축이나 개축 또는 지방세법상 개수의 경우에는 그 의제축이니까 뭘 과세표한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비교합니다. 2번에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이요. 자, 토지 지목이 사실상 밭에서 대로 변경이 됐다? 그럼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뭐야?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이잖아요. 이때 증가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박스 안에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액의 차익인데요. 그 지목 변경 전 가액이라는 게 뭐냐? 가로 안에 보니까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는데 요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액과 후의 시가표액 차익이요.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 이거. 단 동그라미 2번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그 든 비용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이 든 비용.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하고요? 지목 변경이 든 비용으로 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이런 거 사례 연습했잖아요. 뭘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사례 연습한 게. 예를 들어서 개인 갑이 만약에 개인 갑이 밭에서 개인 갑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하는데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액이 5억 원.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로 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증가한 가액 얼마요? 4억 원.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액에서 전의 시가표를 뺀 증가한 가액 4억 원입니다.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고요. 어떤 간에 증가한 가액. 근데 이런 거였어요. 근데 A라는 법인이 만약에 지목을 변경한다. 자, 밭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로.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합니다. 그럴 때 지목 변경하는데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여기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액 예를 들어서 5억.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이 든 비용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이 A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1억 2천. 지목 변경에 든 비용 1억 2천이고 증명되고요. 자, 증가한 가액 4억이고 어떤 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2천. 요거요. 2억 8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너무 수가 빠르다고 그랬죠? 증가한 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뺀 2억 8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금방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는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뭐로 한다고요? 든 비용. 1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이요. 30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서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네요.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가격은 자, 시가 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화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화하느냐?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또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나 부가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금액. 31페이지 3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하면 발생한 매각자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법인장부로 몇 프로 입증될 때 이렇게 합한 걸 과세 표준한다고요? 90% 넘게 입증될 때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자가요.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법인장부를 왜 작성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조그만 시공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법인한테. 그 법인의 시공업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건축하는데,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90% 넘게 입증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법인 말고 이 건축하는데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또 따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또 따로 제가 자재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입니다. 법인장부 90% 넘게 입증될 때 나머지 10% 미만 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31페이지 봅니다. 4번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요.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아까 자세히 배웠습니다. 먼저 신고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 과세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의 총가액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법인의 자산 총가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자, 즉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비율을 곱하는 게 되는데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제 이미 나왔고 우리 이런 거 연습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 순환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또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기출됐던 것이 기출돼서 사례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지는 않을 거고요. A 법인이 A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소유하는 자산 법인 자산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가격이 만약에 3억,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 또 그다음에 뭐 제품 이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자, 이랬을 때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예를 들어서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설립일 이후에 20%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60%가 됐을 때 요때 60% 소유하게 된 날 현재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그러니까 전체 자산 총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이거 전부 다 합치니까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하는데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 즉, 요 사례에서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는 없고 과점주도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과세된 지분 비율은 몇 프로? 60% 전체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그래서 이 법인의 전체 취득세 대상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이 과점주주가 이런 것들을 원시 승기 유상무상 사실상 취득한 건 아니지만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 총가액 중에서 60%만큼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 얼마? 6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지분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 구합니다. 6억 원만큼을 이 과점주주가 갑이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입니다.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요. 양가로 2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08번 취득가격 보험입니다. 이것도 별표시 2개 합니다. 재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별표시 2개 합니다. 08번 취득가격 보험이에요. 자, 어떤 건지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격인데 1번에 보니까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요. 오늘 제가 시도 한 편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었는데 5월달 봄날은 가잖아요. 깜빡했네. 여기 또 책이 껴져 있었네. 안도현 시인의 봄날은 간다라는 시를 5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은 여름이니까 읽어달라고요? 시간도 없는데?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가격 범위 봅니다. 1번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현하는 경우. 즉 국수공판법 같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현하는 경우에 있죠.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자, 다음에 따른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가격 범위에는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표를 잘 보세요.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할인금액,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포함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자, 갑과 을이 지급하기로 한,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은 할인금액, 할인액이 얼마였냐면, 요게 이제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잘 보세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지. 할인된 금액은 9천만 원이지.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를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요걸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이 할인액 있잖아요. 이 할인액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해야 안 해요? 취득가격에 안 합니다. 자, 요건 1,000만 원 빼고 9천만 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다시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1,000만 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표 딱 주의하고. 그 다음에 2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는데, 먼저 포함되는 경우예요.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둬야 되는데,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이 할부, 이자, 연체료 있죠?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얘는 포함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잠깐 한 장 넘겼다 오니까 표가 나와 있습니다. 할부이자 연체료. 자, 얘네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시험 이따가 이제 단원별 모의사 보신 분들은 이따 문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할부자 연체료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일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이런 개 XX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연체료 할부이자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다시 31페이지로 옵니다. 나중에 또 사례 문제 풀다 보면,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또 알게 돼요. 포함되는 거,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액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건설자금이자 포함합니다.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 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합니다. 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때까지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합니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포함합니다. 잠깐 그 전에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합니다. 절 보세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중개 수수료, 소개비, 중개 수수료, 요거 포함하겠습니까? 취득가격에? 네. 중개 수수료,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지급한 대가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취득대금의 당사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포함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대출,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럼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여기에 전세금, 만약에 전세금이 6천이 들어있다. 자, 원래는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이죠, 전세금. 그런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을은 취득대금,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합니까?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해요?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부담액, 취득가에 포함해가지고 얼마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신고해요? 1억에 취득한 거로 취득세 신고하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채무부담액도 포함하고 취득자 부담하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구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하는 발생하는 매각자손 포함하고요. 포함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우리가 벼룩시장에 광고 내고 신문에 분양 광고 내고 이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27회 시험 때는 이게 나왔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물었었는데 전기가스사업 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딱 굵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짙은색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표함되는 거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거. 절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국수공판법부 같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하기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인데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포함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할인된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인데 할인 금액 포함하지 않고, 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해야 하네요. 할부 연불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포함해야 하네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해.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런 거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넘어갑니다. 32페이지 3번에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요.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순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자,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눈다고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한 번에 토지 건축물 일괄 취득했을 때. 공급원 시가순액 산정 방법은 참고적으로 보면 됩니다. 하여튼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시가순액,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뭐? 기준시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 공시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지자체 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시가순액이 뭐냐면 어떻게 결정되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되는 취득일년제,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니까. 이게 토지 시가순액이고요. 자,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에서 공시되는 역시 개별 주택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입니다. 박사네,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게 있느냐? 토지를 매립한 척에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그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 해가지고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한 번도 공시된 적 없잖아요. 그럴 때, 또는 집을 새로 지었어요.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은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가액으로 평가하고요. 2번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별 단지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공사가 산정가액을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건축물 어떻게 결정되느냐?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봅니다. 고개를 듭니다. 자, 진도는 다 나가는데 잠깐만, 오늘은 전체 복습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그 몇 가지만 좀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할 때는 전체 복습할 건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요. 자, 절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식기준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추정해요. 예? 본답니다. 양도소득세가 추정이고 취득세는 본다라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송으로 처분된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하거나 또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건데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그거 살만한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식기준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요. 또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무상 취득으로 봐요, 유상 취득으로 봐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입증되죠? 증여자 갚았던 수증자 대액 갚았던 채무면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대가관계 있다고 해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식기준비속 그거 말고 일단 부담보증의 경우에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자산은 유상 취득으로 봐요, 무상 취득으로 봐요?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5억에서 3억 뺀 2억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자산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다시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종전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경우 대가 정원의 부속시설물의 부주로 사용된 하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왜 대답하네요? 이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나머지는 일단 시공하겠다 생각합니다. 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있죠. 과세표준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편익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납세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익이 노하게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 시가편익 과세표준합니다. 언제나 항상 시가편익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 짧다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요. 자, 근데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받은 취득과 일반적 거래를 보면 일반적 거래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나 취득 시기는 유상 취득의 경우 둘 다 어느 때 취득 시기에? 취득 시기는 둘 다 어느 때? 계약상 잔금지기요. 헷갈린다고. 근데 통일시켰어요. 근데 과세표준에서 일반적 거래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편액보다 미달합니다. 자, 신고한 가액은 예를 들어서 1억, 시가표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일반적 거래의 경우는 어떤 걸 과세표준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1억 1천으로 과세표준하고 근데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은 1억.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어떤 걸 과세표준합니까? 이때는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요. 자, 신고가액 1억, 시가표준액 1억 2천. 어떤 걸 과세표준합니까? 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뭘 과세표준해? 이때는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 자,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사실상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어떤 거? 1억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검증받은 취득은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러면 뭐 일단 저 나머지 것들은 뭐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것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을 때 뭘 과세표현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쭉 전체를 한번 시작할 때 또 역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별보고사 또 보시는 분들은 2시 10분까지 오셔가지고 2시 10분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